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제 못생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 목요일 방송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수요일 밤 11시 42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촬영하기 그래서 내일 새벽 일찍 또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좀 가리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쉽더라도 일요일을 기대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경상수지 적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넘게 소문이 계속 났었죠.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다. 예,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죠.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7년 만에, 개월수로는 82개월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됐으니 이제 한국 경제위기 시작하는 거냐? 환율 폭등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상수지 적자 내용, 그다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해봐야죠. 제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했던 말 상기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4월 경상수지 오른쪽 파란 박스 보시면 경상수지 마이너스 6.6달러 나왔죠. 그런데 상품수지가, 즉 무역흑자가 4월 달에 56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에서 마이너스 14억 달러, 그리고 맨 밑에 배당소득 있죠. 예, 외국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아서 본국에 송금한 게 49억 9천만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억 6천만 달러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6.6억 달러가 발생한 원인, 첫 번째,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무역수지의 감소 있었습니다. 작년 4월까지, 죄송합니다. 작년 4월에 무역수지 흑자는 96.2억 달러였고요. 올해 4월 달은 56.7억 달러입니다. 무려 40억 달러가 줄었죠. 40억 달러가 줄었는데 배당금 수요가 49.9억 달러가 있었으니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자, 일시적인 적자는 큰 의미 없고 그 일시적인 적자에서 중요한 게 무역수지다. 그런데 4월 무역수지 56.7억 달러 흑자였다.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5월 달에도 무역수지 흑자 났죠. 잠정으로는 28억 달러 났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무역수지 흑자인 상황에서 배당금 수지가 마이너스 나서 일시적인 적자 발생.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상수지 적자가 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역수지의 감소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역수지, 수출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수출이 줄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작년도 4월보다 3.9% 늘어났습니다. 맨 위죠, 미국. 작년 4월 달엔 미국이 59.4억 달러였는데 올해 4월 달은 61.7억 달러, 3.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을 좀 더 찾아보니까, 예,
1번은 중국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였습니다. 동남아 전체 아세안이겠죠. 동남아 수출이 전년도 4월에 138억 달러에서 올해 4월 124억 달러, 마이너스 9.9%, 약 10%가 줄었습니다. 물론 금액 베이스로는요, 중국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작년에 130억 달러에서 올해 124억 달러, 마이너스 4.5%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과 4월, 1사분기 플러스 4월을 보면 중국에서는 73억 달러, 동남아 전체는 49억 달러 감소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중국이죠. 중국에서 저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줄어든 품목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수출 품목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지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하시고 계시죠? 반도체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반도체 수출은 작년도 4개월 대비 75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줄어든 1월과 4월의 무역수지 흑자 73억 달러만큼 반도체에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분석해 보셔야 될 문제는 이런 무역수지 흑자 감소,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배당금 수지에서 나온 만큼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 4개월간 75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 분쟁 때문인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때문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향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수가 있죠.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지속적으로 1200, 1300을 향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결국 무역 분쟁은 시간의 문제일 뿐 해결은 될 텐데 이 무역 분쟁 때문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그 다음에 한국 관련 있는 이 무역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이후 중국의 중국이 수입해야 한국으로서는 수출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찾아봤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붉은색은 중국의 수입 증가, 그 다음에 검정색은 중국의 수출 증가를 전년 대비로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 오른쪽 파란색 점선 보이죠? 작년 10월 어떤 날인지 아시죠? 미국이 이제 2,500달러 뭐 이래가지고 주가 폭락이 시작됐었잖아요. 작년 10월 1일 이후로. 그 당 10월부터 중국의 수입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2019년 3월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7.6%라는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수출품도 저에 비례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결국 한국산 부품, IT 부품을 사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에서 굿즈입니다. 오로지 상품 수입하는 걸 봤더니 작년도 7월 이후에 중국과 이제 분쟁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파란 박스 보듯이 약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에서 실제로 수입이 저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만 보면 수입이 월 500억 달러 수준에서요, 약 300억 달러, 무려 2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대. 당연히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니까요. 당연히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중국에서 수입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저렇게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1분기에 US 임포트, 미국의 수입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었는지 찾아보니까 왼쪽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수출이, 중국이 미국의 수출, 즉 미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맨 밑에 컴퓨터 파트, 컴퓨터 부품들, 위에 빨간색 컴퓨터 프로세서,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죠. 즉 컴퓨터 부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분기 대비 무려 40% 가까이 줄었고요. 거의 웬만한 품목이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중국에서 저렇게 줄었는데 반대로 멕시코에서 수입이 저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문제로 5%부터 시작해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늘려버리겠다 하고 지금 협박을 했고, 다행히 지금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말 합니다. 중국을 때려서 멕시코에서 저렇게 수입을 늘렸는데 장벽까지 해결을 잘 안 해줘. 목리를 부릴 만하죠. 아무튼 저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고, 수출이 줄었으니 한국산 수입품을 필요한 웬만한 수입품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한국 수출로 이어졌다. 즉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다. 당연히 저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앞에서 보였던 대로 특히 IT 관련 위주로 크게 줄어버렸습니다. 저렇게 줄었으니 한국산, 일본산 해외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거죠. 즉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결국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죠. 연말 이내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대선, 재선 가도에 유리하게끔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결국 내년 초나 올해 연말 가까이나 가서 해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라는 거. 그렇다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경상수지, 4월 경상수지 적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전날보다 5원 이상 하락했죠. 그래서 현재 시간 금요일 밤, 죄송합니다. 금요일 아니고요. 수요일 밤 11시 50분 현재도 1177원입니다. 이상하죠? 그럼 왜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 소식에 하락했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것도 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 중국 분쟁 때문이다라고 시장이 인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위안화도 같이 하락한 것 때문에 그동안 보여줬던 것처럼 나온 게 아니냐? 아니죠.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위안화와 이상하게 달라지더라. 그게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된다는데, 현재 수요일까지 위안화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지난주에 6.94였던 게 현재 6.9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원달러, 달러 원 환율은 지난주에 1192원이었던 게 지금 1177원입니다. 15원 차이가 납니다. 즉 위안화는 별 흐름이 없었고 결국은 한국 자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 자체를 금융시장에서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지난 2주,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00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꼭지일, 단기적인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수년 동안, 5년, 10년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환율은 점점점 오르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찍는다 하더라도 저는 1150원 가까이 더 아니면 그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뷰입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수지, 4월 경상수지 뉴스를 내보내자마자 하락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자체의 문제보다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한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 자체, 제조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무역 흑자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추가 확대 문제만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더 극단적으로 분쟁이 확대돼 버리면 위안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도 다시 우상향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추가 확대 문제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대표적인 뭐라고 그러죠?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저는 첫째, 3,250억 달러. 아직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머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뜬금없이 이것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는 한.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연기만 피우고 있죠. 히토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없다면 저는 달러 원 환율은 조금 더 1150원 그 밑으로 하락 압력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엊그제 방송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려면 경상수지 적자, 특히 무역수지 부분 적자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지속될 가능성은 결국은 중국의 D램 반도체 생산 가능성이다. 그리고 저는 그걸 5년 이내에는 중국 절대로 그럴 가능성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CNBC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China is wrapping up its own chip industry. 즉 중국이 자체 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왜? 미국이 당장에 하웨이에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니까 그걸 위해 올인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좋아, 중국이 열심히 노력해, 그거 다 인정해.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있죠, 노란 글씨. Experts say it would take at least a decade for China to close the gap with the US on chip technology.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이 미국 전문가들에서 살펴볼 때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 decade. 10년 이상 걸리니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5년 했는데 미국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5년이 아니랍니다. 10년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 위기, 즉 대한민국 망한다 생각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 좀 더 시간을 길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얘기, 경상수지 적자 얘기만 하고 끝날렸더니 잠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시간 전에 미국의 ADP 고용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ADP 고용 리포트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간 부분에서 지난 한 달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리포트죠. Employment Situation이 발표되는데 그에 앞서 수요일에 ADP 고용 리포트가 나옵니다. 근데 고용 리포트는 결국 내일 모레 발표될 고용 지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컨센서스죠.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오른쪽 끝 2만 7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답니다. 불과 전달에는 27만 1천 개가 늘어났는데 이게 10%, 90% 줄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당연히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채권금리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언급하죠.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Federal Fund Rate Futures.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미국의 이 배팅, 이 투자자들은 10월 31일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FOMC 일정입니다. 6월 달을 빼고요. 7월, 9월, 10월인데요.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Federal Fund Rate Futures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고용 리포트가 엉망인 지표가 발표되자 곧바로 미국은 7월 31일 날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무려 58.8%가 배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우지수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왜? 금리 인하 가능성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인데요. 단순히 미국 경제 자체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제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ADP 고용 리포트 결국 페드가 항상 얘기하죠. 고용시장 현황을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정말 나쁘게 나오면 미국 경제 자체 문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주말 다음 주에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는 인하하는데 미국 경제 좋다. 미국은 문제 없어. 오로지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 이런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축소될 수 있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건 주가 상승이 됩니다. 왜? 미국 경제는 좋아. 그런데 외부 문제로 금리까지 인하면 더 좋아져.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